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팀장입니다. 2월 20일 오전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를 브리핑하겠습니다. 풍선효과 안양의왕도 조정대상 지역 묶인다. 오늘 어저께 날짜죠. 수원 쪽이 이제 묶이면서 전 처음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6월까지는 좀 잠잠할 줄 알았어요. 잠잠할 것 같았어요. 근데 진짜 수원, 용인, 수지부터 해가지고 그 밑에 지역까지 지금 강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천도 지금 그런데요. 이 정도까지일 줄 몰랐어요, 솔직히. 이게 후에 어떤 그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지 모르겠지만 전 진짜 제가 현장에 있지만 이 정도까지 현장의 열기가 이렇게 뜨거울지는 상상도, 지금도 제가 지금 서울 지역에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오르는지 좀 분석을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 그런 자료 같은 거 보면서 분명히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거 알면서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그냥 하시는 건지, 또 어떤 돈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휘젓고 있는지 그게 전 정말 궁금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전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걸 제 얘기를 듣고 투자하신 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예상을 못했습니다. 비쌀수록 더 천정부지, 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사상 최대. 이게 서울 아파트값 뿐만 아니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굳이 서울이라고 안 하셔도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만약 정부를 비판하고 싶으면 그냥 비판을 하세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그런 뉴스가 계속 상당히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제일 큰 그 인터넷 매체가 모바일 보면 네이버하고 다음이잖아요. 네이버는 좀 그게 좀 더 심합니다. 그건 알고 있는 사람 다 알겠지만은, 근데 생각보다 더 이렇게 양극화가 올지는 저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추후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게 되게 심각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다 그렇다고 합니다. 다주택 매물 4채 중 한 채는 이제 매매 내놓는 게 이제 강남구에 쏠려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10% 이상만 지금 내놔서 팔려도 성공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 기레기들은, 기자분들은 다 죽네, 종합부동산 힘들다, 나온다, 재산세 막 힘들다고 하잖아요. 전혀 이렇게 다주택 갖고 있는 분한테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을 더 잘 알아요. 만약 그 사람 전문가라면. 왜냐면 집값이 오르는 만큼 세금은 올라봤자 이거밖에 안 올랍니다. 요것도 안 돼요. 한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안 파는 게 돈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있어도 지금 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데 세금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있는 전문가나 그 안에서 이제 교육하시는 전문가들도 10%만 나와도 성공이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만큼 쟁기면 되고, 어떻게 정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그 희망이 있거든요. 그 희망은 아예 그냥 전제에 없애버려야지만이 이 주택들이 몰려 나올 텐데, 이번에 있는 12월 16일 대책으로만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추후 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들이 많이 올랐던 강남구에 쏠려 있습니다. 그 다른 외 지역에는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면 팔아서 6월 이후에는 세금이 많으니까 제일 많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지역을, 한동안은 안 올릴 확률이 높거든요.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아마 그런 분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위례 신도시는 쪽박일까 대박일까? 제가 그 지역 근처에서 부동산을 했거든요. 위례 신도시는요, 제일 큰 게 상가가 일단 큽니다. 거의 완전히
쪽박이 났죠. 미래 신도시 옆에 있는 그 무슨 역이지? 거기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제가 2015년도였을 거예요. 그때는 미래 신도시보다도 좀 떨어진 지역이 있는데 그 상가 하나 팔면은 수수료가 10억짜리가 1억이었습니다. 수수료가 거의 0.8에서 1% 줬어요. 아니죠? 8%에서 10% 줬습니다. 8%에서 10%. 하나 팔면 8천에서 1억이었어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간땡이가 부지를 못해서 그래서 부자가 되지 못한 것 같은데 사자 기질이 있어야지 좀 그때 많이 벌었을 때 그때 그걸 못했습니다. 도저히 양심상 못하겠더라고요. 100% 내가 봤을 때 저거 나중에 사면은 나중에 저한테 원망할 텐데 뭐 이게 그 사람들도 돈 벌고 싶어서 샀으니까 또 그런 마음에 어떻게 꽂아서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거기보다 그나마 더 좋았던데 이래 신도시에 있는 상가들이 지금 어떨까요? 완전히 쪽박 났죠. 근데 지금 아파트는 어떨까요? 아파트는 그 정도로 그 비싼 가격이 아니어서 상가들은 좀 비쌌거든요. 그 디테일한 얘기는 되게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헤드라인 뉴스니까 설명드리는데 아파트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좀 그 풍선 효과도 있다 보니까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상가를 사신 분들은 그 아파트 보면 진짜 배가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쪽에 있는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있는데 그 아파트 사신 분들이 있는데 참 많이 지금 웃고 있을 것 같으니까 되려 저도 기분이 좋지만은 좀 그러네요. 그 상가를 사셨던 분들도 있어서 그 마음이 지금 어떨지 이제 그 완전 쪽박입니다. 상가는. 아파트는 대박입니다. 상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맞는 그런 진짜 기자들의 뉴스예요. 왜냐면 진짜 현장을 취재하는 거거든요. 들어보면은 읽어보니까 그런 뉴스인데 이거는 누구나 아는 얘기거든요. 그냥 클릭수만 하려고. 이게 진정한 뉴스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구멍난 부동산 규제 투기꾼들 구로공단 벌린다. 이 뉴스의 제목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좀 많이 접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냐면 이제 그 법인으로 해서 법인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 지식산업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구로구에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판교 쪽에도 있고요. 문정동에 있고 요즘은 하남에도 있고 뭐 요즘 별내도 있고 그 옆에 갈매지구도 있고 요즘 또 신내동에도 막 짓고 하거든요. 제일 거의 중심지는 이제 성수동이고요. 그 성수동에 대한 제가 얘기도 한번 올렸는데 가치가 있는 동네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법에 있는 그 제도를 벗어난 그런 편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인으로 이제 사게 되면은 그 지역에 맞게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 혜택을 이용해서 일단 법인을 차립니다. 근데 법인에 있으면 일단 법인 내용이 보면은 그 문구 중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부동산 임대업을 넣습니다. 목적은 이걸로 써야지만이 그 혜택이 있는데 마지막 편법으로 일단 법인을 냈고 마지막에 임대업을 해놓고 자기는 그 사업을 할 건 아닌데 그걸 해놓고 모든 혜택을 보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거죠. 참 진짜 머리 진짜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기자분은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있는 뭐 정부 관련된 쪽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분들이 하루 이틀 전에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같이 드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던 공무원들이에요. 이걸 몰랐을까요? 이 편법들을 몰랐을까요? 이거를 이제 알면은 그 국회에 좀 제출을 해서 법 좀 개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편법을 없애게.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진짜로. 브리핑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저는 그런 걸 그 정도까지 잔대가리 잘 못 굴려가지고요. 근데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머리 정말 좋아요.
세금을 좀 어떻게 보면 탈루하는 거죠. 탈세. 그런 걸 좀 혜택을 보면서도 편법을 이용해 먹는 거죠. 법에 있는 그 제도를 최대한 이용해 먹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그 뉴스인데요. 공유지분 기획부동산. 이게 우리 경매라는 데가 되게 유명한 데인가 봐요. 저도 별로 이런 기획부동산 잘 몰랐는데,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1년 6개월밖에 안 나왔어. 나 이게 정말 더 화나요. 합의를 봤대요. 근데 그 합의 본 사람은 자기 돈만 챙기면 되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해먹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16년도 모자라요. 제가 봤을 때 160년을 매겨야 되는데 이렇게 매겨야지만 기획부동산이 안 나옵니다. 피눈물 흘리는 사람 많았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 합의 봤다고 1년 6개월? 아니 이거는 뭐 그 사람 이거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주머니를 거의 화단 쪽인가 골목길 데리고 와서 4만 원을 뺏었대요. 3년형 나왔습니다. 3년형이라고 제가 엊그젠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제가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 인터넷에서. 이 사람도 당연히 잘못했죠. 100% 잘못했죠. 당연히 잘못했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사람을 어떤 게 하려는 게 아니라, 둘 다 잘못했지만, 어떻게 이 사람은 3년이고 이 사람은 1년 6개월이냐 이거죠. 그러니 이렇게 판치는 겁니다. 기획부동산이. 야, 나중에 합의 보면 됐지 뭐. 내가 그냥 살고 나올게. 니네들 계속해. 이거 아닙니까? 뒷돈 매기고. 어떻게 1년 6개월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4만원, 그 사람도 100% 잘못했죠. 4만원에 3년이냐, 합의 보고 피눈물 흘리게 해도 1년 6개월이냐. 우리나라 법이 이렇습니다.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부에 있는 분들도 곧 이런 걸 바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아직 못 갖고 계십니다. 정말 진짜 이건 꼭 들려두고 싶어요. 진짜 주위에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 엄청 많았을 텐데요. 좀 마지막 뉴스는 좀 우울했지만은 그래도 그냥 들려두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부동산 헤드라인 뉴스 마치겠습니다.